여러분 혹시 요즘 뉴스에서 엑스머니 들어보셨어요? 아, 일론 머스크가 또 뭔가 만들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건 그냥 넘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월가 출신도 아니에요. 그냥 경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려운 리포트 밤새 뒤지고 쉽게 풀어드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2026년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엑스머니에 대해 진짜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뉴스 볼 때 아, 이게 그거구나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1부, 먼저 엑스머니가 뭔지부터 알고 가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 만들고 스페이스X로 로켓 쏘고 트위터 사서 X로 이름 바꾼 그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 사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5년 전에 이미 금융사업을 해봤다는 거 아셨어요? 1999년 머스크는 X.com이라는 온라인 은행을 만들었어요. 당시로서는 완전히 미래에서 온 아이디어였죠. 그런데 이 회사가 나중에 합병되고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의 페이팔이 됐어요. 그리고 머스크는 결국 경영권을 잃고 쫓겨났죠. 근데 이 사람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2022년에 트위터를 인수하고 이름을 X로 바꾼 순간부터 사실 머스크의 진짜 목표는 SNS가 아니었어요. X를 플랫폼 삼아 25년 전에 못다 이룬 꿈, 즉 모든 금융을 한 앱에 담는 슈퍼앱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2026년 드디어 엑스머니가 출시됐습니다. 2부 600배 이자 차이, 이게 진짜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엑스머니가 출시되자마자 사람들이 가장 먼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자율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시중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얼마나 받으세요? 보통 예금이면 연 0.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솔직히 은행 이자로 뭔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엑스머니는 처음부터 연 6% API를 제시했어요. APY가 뭐냐고요? Annual Percentage Yield, 그러니까 1년 동안 실제로 받는 이자 수익률이에요. 복리까지 포함한 숫자거든요. 0.51%랑 6%를 비교하면 무려 600배 차이예요. 같은 돈을 맡겨도 엑스머니에 넣으면 은행보다 600배 많은 이자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사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피자 한 판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 돈으로 은행이 수익을 내잖아요. 근데 그 수익에서 건물 임대료, 직원 월급, 전국 지점 운영비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이자가 쥐꼬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엑스머니는 물리적인 지점이 없어요. 모든 게 클라우드, 즉 인터넷 기반으로 운영돼요. 고정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낀 비용을 고스란히 이자로 돌려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이게 핀테크, 그러니까 금융기술 회사들의 핵심 경쟁력이에요. 전통 은행은 오랫동안 쌓아온 오프라인 인프라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시대가 된 거예요. 3부, 뒤에 숨어있는 진짜 파트너들. 자, 이자가 높다는 건 알겠는데 이 회사 믿을 수 있냐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게 바로 엑스머니의 파트너십이에요. 첫 번째 파트너, 크로스 리버 은행, 크로스 리버 뱅크. 이름이 생소하죠? 근데 금융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핀테크 회사들한테 금융 인프라를 빌려주는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기술 강자예요. 이 은행은 이미 10년 전부터 리플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기술을 도입했고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의 USDC라는 디지털 달러 결제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회사예요. 엑스머니가 이 회사를 파트너로 택했다는 건 처음부터 암호화폐와 일반 금융을 함께 아우르는 걸 목표로 한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 파트너, 비자. 비자는 다들 아시죠? 신용카드 회사요. 근데 비자가 요즘 단순한 카드 회사가 아니라 결제 인프라 공급자로 변신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비자는 엑스머니의 모든 결제가 오고 가는 레일, 그러니까 결제 통로를 제공해요. 누군가 엑스머니로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살 때마다 그 거래의 통로를 비자가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수료를 챙기고요. 왜 비자가 이걸 하냐고요? 왜냐하면 X는 전 세계에 6억 명에 달하는 잠재적 사용자를 가진 플랫폼이거든요. 비자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지 않으면 손해니까요. 이 두 파트너십의 의미를 정리하자면 이래요. 단순히 새로운 앱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핏줄을 X라는 플랫폼이 조용히 대체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4부, 일론 머스크의 규제 박살 전략.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짚고 가야 해요.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것 이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자기 사업을 방해할 수 있는 규제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는 CFPB, 소비자금융보호국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기관이에요. 우리로 치면 금융감독원 같은 곳이죠. 영어 이미지 프로프트. A detailed Korean webtoon style illustration of a handsome middle-aged businessman holding a document with FSS,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ritten on it. Relatable comparison for Koreans. 한국어요 번역. 근데 머스크가 주도하는 도지, 정부 효율화 부서가 이 CFPB를 아예 해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고요? CFPB가 엑스머니 같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여러 가지 규제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기 사업의 걸림돌인 거죠. 이걸 보고 미국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상원 의원이 자기가 만드는 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를 자기가 없애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뉴욕주는 아직까지 엑스머니의 금융 라이선스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뉴욕은 미국 금융의 중심지잖아요. 뉴욕에서 영업 못하면 사실상 미국 금융의 심장부를 공략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엑스머니의 최대 리스크예요. 서비스는 훌륭한데 규제라는 벽이 아직 엄청나게 높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해요. 5부. 그래서 기존 회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 엑스머니가 혜성처럼 등장하면 기존에 있던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위협받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만든 회사 페이팔이에요. 페이팔은 지금 활성 사용자가 4억 3,900만 명이나 되는 거대 기업이에요. 그런데 최근 실적 발표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성장이 완전히 멈춘 거예요. 주가도 12개월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페이팔은 편리한 결제 기능이 핵심 무기인데 엑스머니는 거기다 연 6% 이자까지 얹어주거든요. 여러분이 페이팔 쓰던 사람이라면 그냥 결제만 해주는 페이팔이랑 결제도 되고 은행 이자도 600배 더 주는 엑스머니 중에 뭘 쓰시겠어요? 답이 너무 뻔하죠. 이걸 두고 업계에서는 경쟁이라고도 부르기 어렵다고 해요. 규모 면에서 엑스머니는 잠재적으로 6억 명의 사용자를 품을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페이팔 이외에도 현금 앱, 캐시 앱, 벤모, 웬모 같은 간편 송금 앱들도 비슷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6% 이자 앞에서는 어떤 편리함도 빛이 바래니까요. 6부, 진짜 미래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엑스메오니가 단순히 고금리 통장 하나 내놓은 게 아니라는 거,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키워드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AI가 돈을 대신 쓰는 시대. 지금 엑스머니는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 XAI, 즉 그록 지로케이라는 AI와 연결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AI가 여러분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보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자동으로 결제를 해주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X에서 어떤 신발 얘기를 많이 하면 AI가 알아서 할인 쿠폰을 찾고 결제까지 해준다는 개념이에요. 이걸 전문 용어로 에이전틱 커머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AI가 나 대신 쇼핑해주는 것이에요. 둘째, 디지털 달러가 진짜 돈이 되는 시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널뛰는 게 아니라 달러 같은 기존 화폐와 1대1로 가치를 맞춘 디지털 화폐예요.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은행 계좌 없이도 디지털 지갑만으로 모든 금융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서든요. 엑스메오니가 이 흐름에 완벽하게 올라타 있어요. 셋째, 금융이 일상 속으로 녹아드는 시대. 지금까지 금융은 따로 은행 앱을 열거나 증권사 앱을 열어서 써야 하는 불편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SNS 하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하고 투자하고 이자 받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Embedded Finance, 즉 금융의 일상화라고 해요. 엑스머니는 이 개념의 가장 강력한 실험체예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마지막으로 딱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엑스머니는 단순히 새로운 앱이 하나 나온 게 아니에요. 25년 동안 머스크가 꿔온 꿈, 금융의 모든 것을 하나의 플랫폼에가 드디어 현실이 되는 신호탄이에요. 은행이 갖고 있던 돈의 주도권이 데이터와 플랫폼을 쥔 기술 기업으로 이동하는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뉴욕주 라이선스 문제, CFPB 규제 논란,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이런 변수들은 반드시 눈여겨봐야 해요. 투자는 항상 이런 리스크를 정확히 알고 나서 하는 거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예요. 뉴스에서 숫자 하나, 주가 하나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방향을 보세요. 나무 하나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것, 그게 진짜 경제 공부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한테는 밤새워 공부한 보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경제 이슈나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파고들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 같이 조금씩 부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